여러분들 힘드시죠? 삶이 힘드시죠?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죠. 그리고 죽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누구나. 저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은 후어저, 중국어로 후어저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상영을 했었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변호사 15 2개월을 가거든요. 변호사 15를 저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기도 했고 중국의 역사, 문화를 동경했고 무엇보다도 무협지의 영향이 크죠. 저한테 중국은 강호라는 곳이었거든요. 강호. 그래서 중국에서 저는 변호사 1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법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15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2개월 동안 중국에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별 할 일 없이, 별다른 할 일 없이 2개월 동안 놀면서 그 매일 밤마다 중국 그 영화를 봤죠. 중국어를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후어저라는 영화는 그 중에 하나였고 주인공은 공리예요. 여자 주인공은 공리고 남자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가 아직도 인상에 남아요. 그 영화를 봤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은 그 청나라 말기예요. 청나라 말기에 주인공은 아주 부유한 지주 집안의 아들이에요. 엄청 부자죠. 그리고 공리는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예쁜 와이프까지 있고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니까 부러울 게 없죠. 인생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다른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는 도박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져서 그 노름빛이 되게 무섭잖아요. 저는 물론 도박을 해본 적은 없지만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이 폭삭망해요. 폭삭망해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저 세상으로 가시고 이 와이프 공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정상에 있다가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정상에 있다가 완전 바닥으로 거지가 된 거예요.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죠. 자기한테 노름빛을 지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겨우 뺏어온다는 게 중국에 보면은 꼭두각시, 그러니까 소 가죽으로 만든 그 인형극이 있어요. 그 그림자 인형극인데 그게 되게 정교하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그림자 인형놀이 하는 그 세트, 그거를 겨우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생계 수단을 삼아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정상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 순간에 이 사람은 죽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후어저입니다. 후어저. 후어저는 인생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후어저라는 거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죠. 좀 더 역동적인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인생이라고 해버리면 좀 벌써 이미 영화의 내용을 많이 퇴색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자 인형극 놀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그 청나라 말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 빠지죠. 어수선하게 되면서 공산당이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르주아 있잖아요. 지주들을 잡아다가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주들을 잡아다가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사람의 친구였던 지주도 어느 날 갑자기 봉변을 당하는 거죠. 농민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포박을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고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이미 옛날에 지주였지만 지금은 이미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격변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지주였으면 죽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거지가 된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희비가 교차하는 거죠. 그런 일을 보내고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국공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정치적 성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원하지도 않았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에 징집이 돼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서 싸우게 돼요.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당이 뭔지도 모르고 공산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시대적인 상황이 이 사람을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서 일개 병사로서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잖아요. 이 그림자 인형놀이 그걸 갖고 있잖아요. 매일 밤마다 병사들한테 부대 안에서 그걸 해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을 선전선동을 해야 되거든요. 공연 문화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군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인기도 많고 잘 나가요. 그리고 이제 국공내전이 끝나고 공산당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요. 군에 남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귀대해도 되는, 복귀해도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군에 남는 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군에 남았다면 아마 되게 높은 위치까지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 기술로, 그걸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그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이 되게 아끼던 친구, 후배, 그 후배는 군에 남아요. 군에 남고 이 사람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평범한 일상이 계속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되게 공산당의 높은 간부가 오는 거예요. 시차를 오는 거예요. 마을 시차를.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주인공의 아들이 초등학생쯤 됐었는데, 주인공의 아들이 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오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마을에 오려고 했던 그 간부, 공산당의 높은 간부가 바로 자기가 군에서 아끼던 후배였던 거예요. 그 후배는 군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 친구가 마을에 오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맞이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다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후배죠, 엄밀히 말하면 후배를 원망하고 오열하고, 그 주인공은 그때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계속 살아갑니다. 아들이 죽은 걸 가슴에 묻고 계속 살아요. 인생을 후어져 하는 겁니다. 살다가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노마자예요.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딸을 잘 키웠어요. 잘 키워가지고 그 딸이 이제 장성을 합니다. 장성을 하고 다행히도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과 결혼을 하게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한 날이 이제 나날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사이가 장인 장모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친부모처럼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게 사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데, 딸이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이 임박합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의사를 찾았는데 마침 그 시기는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문화대혁명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정적들을 없애기 위해서 활용한 도구였죠. 문화대혁명은. 근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식인들을 모두 없애는 그런 운동을 변질이 돼요. 물론 마오쩌둥이 의도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누가 있죠? 교수들, 대학 교수들, 그리고 뭐 의사들, 그런 지식인들을 모두 그 하방을 보냅니다. 대학교들을 다 철폐하고 폐교를 시켜버리고,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시인도 이 당시에 하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저기 가서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두드려 맞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의사를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그 의사가 환자를 돌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몸부터 돌봐야 되는 거예요. 밥도 못 얻어먹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의사가 온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뭐 만두를 줬는데 그 만두를 급하게 먹다가 뭐 체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아예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딸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죽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고, 아기는 다행히도 살아요. 출산을 하고 죽게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한 거죠. 이 부부한테는. 딸을 잘 키워서 버젓한 사이도 봤는데 딸은 아기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주인공들은 살아갑니다. 죽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요. 죽을 만큼 비통하고 슬프지만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손주가 남았잖아요. 손주.
그래서 그 손주를 키우는데 노 부부가 키우거든요. 물론 사이도 이제 같이 식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주방에서 그 손주 이제 뭐 초등학생 정도로 컸어요. 그 손주한테 밥을 주면서 가족이 그 상에 둘러 앉아서 그러니까 되게 누추한 상이에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굉장히 누추한 상인데 거기에 손주를 앉혀서 밥을 주면서 손주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그 생각하면 되게 슬퍼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그 노 부부는요, 살아갑니다. 죽지 않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 부부가 당했던 그런 슬픈 일들 있잖아요. 아들이 죽은 거, 딸이 죽은 거. 이 노 부부가 잘못해서 죽었나요? 이 두 부부가 뭐 젊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건가요? 인생을 살면서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부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사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바꿀 수 있어요? 무대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용기로 살지, 죽을 용기로 살지,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반응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는 게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살아있으면서 받아야 될 고통. 물론 고통만 있는 건 아니죠. 희, 노, 애, 락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느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죽을 때는 그 순간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요, 산다는 건요,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죽을 용기로 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공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적야, 무막야라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워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요, 그 아이패드로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서 아이패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편집 툴은요, 편집 웹은요, 루마퓨전하고 비모입니다. 비모. 루마퓨전은 컷 편집, 그러니까 자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비모는 뭐 스티커 붙이고 글씨 자막 넣는 용도로, 꾸미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라서 이게 용량이 좀 128기가긴 한데 좀 버벅대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건 쉬운데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직접 편집을 하고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허접한 거예요. 얘도 많이 귀엽게 봐주십시오.